크레타 섬에는 그 소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몸을 한 미노타우로스가 미궁 속에서 아테네에서 바치는 남자 7명, 여자 7명들을 잡아먹으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가 자기 아버지가 그 남긴 부러진 칼과 샌드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왕자라는 걸 증명을 하고, 여기서 이제 아테네 아버지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냥 평범하게 왕을 계승받아서 이제 아테네를 다스리면 되는데, 자, 아테네가 이 크레타에게 당하는 이 수모를 잊지 않고 이 테세우스가 인질이 되기를 자처해가지고 크레타로 건너가요. 자, 그리고는 이 미노타우로스를 죽일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미노타우로스가 그 미궁 속에 있어가지고 여기를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테세우스가 미남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 크레타 왕이었던 미노스 왕의 딸, 그러니까 크레타의 공주였던 아리아드네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고 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에게 접근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아리아드네가 알려주죠. 실타래를 가지고 들어가서 풀면서 들어가라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미로 속을 실타래를 풀면서 테세우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미로 가운데 있는 미노타우로스에게 접근해서 미노타우로스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미노타우로스로 상징되는 크레타 문명이 이제 한동안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다가 힘이 빠지면서 쇠락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크레타 문명, 그 미노타우루스로 대변되는 그 크레타 문명이 이제 그 쇠락한 이후에 여기 발칸반도, 지금 그리스에 있는 여러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힘을 과시하게 된다. 아,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아까 우리 그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였다 그랬죠. 자,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이제 아테네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 크레타로 떠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 왕이었던 아이게우스랑 약속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여기서 만약에 살아 돌아오게 되고 승리를 했으면 배를 타고 돌아올 때 하얀 깃발을 달기로 했고, 자기가 만약에 미노타우루스 죽이는데 실패했다면, 그쵸, 배에다 검은 깃발을 달기로 아이게우스 왕이랑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깜빡하고 이 테세우스가 돌아오는 길에 하얀 깃발을 달지 않고 그냥 검은 깃발을 단 채로 이 아테네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뭐 방해를 한 건 아니고, 뭐 테세우스가 일부러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하얀 깃발을 달지 않았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찌됐든 자, 이 아이게우스가 멀리서 다가오는 배가 그 까만 깃발을 단 걸 보고 자기 아들 테세우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게우스가 이 바다에 빠져서 풍덩 자살을 하죠. 그래서 이 바다는 아이게우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이게우스 해라고 불렸죠. 자, 이거를 좀 줄여서 읽으면은, 아이게우스를 줄여서 읽으면 에게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이게우스 왕이 아들 테세우스가 죽은 걸 보고 슬퍼서 빠져 죽은 바다. 무슨 바다? 에게해. 아이게우스 해요. 자, 스파르타, 미케네, 아테네, 코린트. 자, 여기 지금 무슨 반도? 발칸반도죠. 그리스가 있는. 이 발칸반도에 여기는 산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평야가 거의 없고 산 넘어 산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그 동네 도시 국가들이 그 산을 경계로 해가지고 한 천여 개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국가들은 정말 이름난 좀 유명한 도시 국가들이에요. 이 도시 국가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폴리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폴리스. 근데 뒤에가 CE가 아니라 S예요. POLIS.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다. 네. 폴리스, POLIS. 그리스인들이 부르는 도시국가. 자, 여러 폴리스들이 많았는데, 이 아테네는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이 도시국가들 중에서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진 못했고, 자, 두각을 드러냈던 폴리스는 이 미케네란 폴리스였어요. 어. 지도 여기 좀 공간이 좁아서 다시 앞에 지도로 좀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 미케네. 자, 이 미케네 아래 아르고스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아르고스의 왕은 아크리시오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아크리시오스에게는 다나에라는 딸이 있었어요. 아크리시오스가 신탁을 받아왔는데 자기 외손자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래요. 그리고 왕이 된대요. 자, 외손자면 자기 딸 다나에의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크리시오스는 걱정이 됐어요. 다나에를 청동탑에 가둬요. 자, 근데 다나에가 예뻤단 말이에요. 자, 예쁜 여자 좋아하는 우리 최고신 누가 있어요? 네, 제우스가 다나에게 접근하는데, 자, 꽤 많은 제우스가 뭘로 변신했죠? 비가 되죠? 황금색 비가 돼가지고 그 청동탑 안으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가 된 제우스가 이 청동탑 안으로 들어와서 청동탑 안에 갇힌 다나에와 사랑을 나누죠. 다나에는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제우스와 그 청동탑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가지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페르세우스라는 아이입니다. 들어봤나요, 혹시? 예. 자, 이 페르세우스는 아크리시우스가 경계했던, 우려했던 자기 외손자가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된다는 그 예언에 딱 들어맞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크리시우스는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딸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죽이려다가 차마 자기 딸이고 손자인데 죽일 수가 없죠. 얘네들을 상자에 태워가지고 바다에 버리죠. 자, 근데 다나에는 제우스 사랑을 받은 여인이고 페르세우스는 그 다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 제우스가 이거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그 형이었던 포세이돈한테 구해달라 그러죠. 다행히 바다에 빠졌지만 파도가 잠잠해가지고 이들이 자, 그 뒤집어지지 않고 상자에 탄 채로 여기저기를 표류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 지역에 있는 세리포스 섬, 이 지역에 있는 세리포스 섬에 이 다나에와 페르세우스가 도착을 하게 되죠. 이 세리포스 섬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고 있던 어부가 있었어요. 그 어부가 딕티스라는 어부였어요. 자, 딕티스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잘 보살폈어요. 자, 근데 딕티스는 알고 보니까 이 세리포스 섬의 왕의 동생이었어요. 그 세리포스 섬의 왕은 폴리덱테스라는 사람이었죠. 자, 근데 폴리덱테스가 어부이면서 자기 동생인 딕티스가 누군가를 잘 보살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봤더니 다나에라는 예쁜 여인이 있는 거예요. 폴리덱테스가 이 다나에한테 한눈에 반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떻게든 이 다나에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나에는 폴리덱테스가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제우스랑 한번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또 결혼을 하거나 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폴리덱테스는 계속 다나에한테 와서 추근추근 됐어요. 자, 그래도 이 어부 딕티스랑 그리고 또 다나이가 워낙 완강하게 이런 것들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점점 그
네, 다나이는 자기 정절, 그러니까 폴리데테스한테 그 정절을 뺏기지 않고 페르세우스가 점점 커갔어요. 근데도 이 폴리데테스는 왕이면서 이 다나이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커져갔겠죠? 자, 그래서 이 폴리데텍스가 음모를 계속해서 꾸미는데, 자, 아들 페르세우스가 이제 커가지고 이 왕 폴리데테스가 자기 엄마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어떻게든 자기 엄마를 지키려고 하는데 폴리데텍스가 꾀를 내가지고 이웃나라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세리포스 섬의 풍습에는 결혼식을 할 때 왕이 그 결혼식에 참여한 그 하객들에게 요구하는 선물, 자 이런 것들을 하객이 왕에게 갖다 줘야 돼요. 당시 폴리데테스는 자기 결혼식에 참여한 이 페르세우스한테 예, 그 선물을 하나 요구하죠. 그 선물 요구했던 게 뭐였죠? 메두사의 머리, 메두사를 요구했죠, 메두사. 메두사의 그 머리. 네. 자, 당시 페르세우스가 아주 이렇게 뭐랄까 좀 건장하게 자라면서 자기 엄마를 지키는 수호모사처럼 돼버리니까 이 폴리데테스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페르세우스를 제거할 목적으로 내 결혼식 선물로 저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와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 고민을 하거나 주저하거나 아니면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페르세우스는 젊기도 했고 당찼죠. 그래서 메두사의 머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가져오기로 했죠. 자, 근데 메두사는 원래 아주 예쁜 여자였는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랑 자, 지혜의 여신 아테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아테나 여신이 화가 나가지고 포세이돈은 신이니까 어떻게 못하고 이 메두사한테 저주를 내렸죠. 그래서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뭐가 됐어요? 뱀이 돼버렸죠. 그리고 메두사의 숨결이나 눈길을 한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돌이 돼버리죠. 자, 그런 어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괴물인데 이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요구를 이제 페르세우스는 수락을 하고 메두사를 찾게 돼요. 근데 메두사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메두사가 어디 있는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수소문을 하는데 자, 제우스가 이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보내서 이 메두사가 어디 있는지 힌트를 알려주죠. 자, 운명을 점치는 그라이 아이 삼자매. 이 그라이 아이 세 여신들은 맞아요. 자, 눈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셋이서 눈알을 돌려 쓰는 세 자매들이에요.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는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이 메두사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그라이아의 삼자매를 찾아가죠. 그 다음에 이 세 자매의 눈을 페르세우스가 슬쩍 하죠. 자, 눈이 없어진 세 자매가 막 당황하고 있을 때 페르세우스가 자기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리고 메두사 어디 있는 걸 물어보죠. 자, 그래서 메두사가 어디 있다는 거를 그라이아의 삼자매로부터 듣게 되죠. 자, 페르세우스가 그냥 메두사를 찾아가면 꼼짝없이 돌이 됐겠죠. 당시 페르세우스를 예뻐했던 제우스와 뭐 올림포스 여러 신들이 페르세우스한테 여러 무기들을 주죠. 자, 뭐, 네. 그, 아테나 여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맞아요. 아이기스의 방패. 근데 이 방패는 청동 방패인데, 이게 좀 플릿해가지고, 네. 이 방패에다 이제 메두사의 얼굴이라든지 뭔가 비치는데, 자, 이게 흐릿하게 비치기 때문에 메두사 얼굴이 보이더라도 돌이 되지 않을 정도의 흐릿한, 자, 그런 방패였단 말이에요. 아이기스의 방패. 그리고 이 투구를 쓰게 되면은 안 보여요. 마치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투명 망토처럼. 하데스의 투구. 퀸의. 자, 그리고 전쟁의 신 아레스 들어봤나요? 그 아레스가 자랑하는 무적의 강검 하르페. 자, 그리고 이걸 신으면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헤르메스의 신발 탈라리아. 네.
그리고 만약에 메두사의 머리를 확보했을 때 이거를 그냥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넣는 대로 늘어나는 마법 주머니, 헤라 여신의 주머니, 히비시스라는 그 주머니. 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죠. 소위 말해서 이제 풀세트를 갖춘 거죠. 착장을 갖춘 다음에 그 메두사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죠. 헤르메스의 신발을 신고. 자, 날아가서 메두사를 그냥 보면 돌이 되니까 자, 이 메두사를 이렇게 보지 않고 대신에 이 아이기스의 방패, 아테나가 준 방패로 메두사의 얼굴을 비춰가지고 반사돼서 보게끔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메두사에게 접근한 다음에 메두사가 자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메두사의 목을 어떻게 했어요? 싹둑 잘라버렸죠. 여기서 피가 솟구쳤죠? 자, 이 피가 솟구친 곳에서 딱 맞아요. 뭐가 태어나는데 자, 말이 태어나죠. 그 메두사의 그 피에서 그 말이 태어나는데 날개가 달린 말이 태어났어요. 자, 그 날개 달린 말이 페가수스라는 말이죠. 그러게요. 왜 태어났는지는 뭐. 네. 신기한 식을 네. 제일 뭐라고 아, 네. 그리고 이 메두사의 머리 그 피에서 또 명검 크리사우르라는 명검이 또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런 일들이 있고 나서 아무튼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확보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메두사의 머리를 가지고 고향 세리포스로 돌아가는 길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들려요. 네. 자, 그 에티오피아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나라죠. 이집트 아래에 있는 그 나라를 지나가다가 그 에티오피아의 왕이었던 케페우스 왕, 네, 그리고 또 카시오페아 왕비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문제는 그 에티오피아 옆에 그 바다가 있었는데 그 바다에서 자꾸 사람을 잡아먹는 바다 괴물이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페우스 왕이랑 카시오페아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저 바다 괴물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못 잡아먹게 할까? 자, 근데 신탁을 받아봤더니 자기 공주 그 케페우스 왕과 카시오페아의 공주를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치면 더 이상 사람을 안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과 왕비는 그 괴물이 출현하는 바닷가에다가 자기 딸 안드로메다를 묶어놨죠. 자, 이거를 이제 메두사 머리 가지고 지나가던 페르세우스가 보죠. 자,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그 묶여있던 안드로메다를 풀어주죠. 자, 그리고는 사람을 잡아먹는 바다 괴물을 자기가 죽여버렸죠. 자, 그 바다 괴물을 죽이면서 바다 괴물이 죽일 때 흘린 피가 그 바다에 낭자해져가지고 그 바다는 때가 되면은 붉게 변한다 그래요. 이 바다가 모세가 갈랐다는 홍해죠. 네. 자, 여차저차해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다시 세리포스 섬으로 돌아와요. 네. 그 처음부터 메두사에게 저주를 안 내리고 메두사를 그냥 죽일 수 있는 일도 없지 않았어. 아, 그렇게요. 네. 굳이 또 저주를 내려서. 자, 그래서 세리포스 섬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이 폴리데텍스를 만나요. 자, 내가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왔다. 근데 머리를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 돌이 된다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폴리데텍스 왕이 이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봐. 자, 꺼내서 이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줬죠? 자, 폴리데텍스 왕, 그 나쁜 폴리데텍스 왕은 그걸 보고 어떻게 됐어요? 돌이 돼버렸죠. 자, 그렇게 해서 폴리데텍스를 제거하고 자기를 위험에 처한 다나의 엄마와 자기를 도와줬던 어부 딕티스가 폴리데텍스의 뒤를 이어서 세리포스의 왕이 되죠. 자, 페르세우스는 세리포스 섬을 떠나가지고 자기 엄마의 고향, 자기를 버린 외할아버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아르고스로 돌아오죠. 아르고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잘랐다는 페르세우스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겁을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웃 나라로 도망가 버리죠. 라리사라는 나라로 도망을 간다고요. 북부에 있는. 지금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나라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도망간 다음에 그래도 나는 신탁의 운명을 피해서 다행히 외손자가 나를 죽이지 못할 거야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아크리시우스가 도망갔던 이 라리사라는 동네에서 체육대회가 열려요. 자, 여기는 4년마다 올림포스 신들을 기념하는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를 올림픽이라고 하죠.
그 올림픽이라는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페르세우스가 외할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아르고스의 왕이 된 다음에 왕 자격으로 그 라리사에 방문한 거예요. 거기서 원반 던지기 대회에 참여하죠. 그래서 원반 던지기를 해서 휙 던졌는데 원반은 이렇게 날아가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돌아오던 것이 페르세우스에게 돌아오지 않고 관중석에 있던 자기 외할아버지 아크리시우스를 맞추죠. 그래서 결국 아크리시우스는 신탁대로 자기 외손주에 의해서 죽게 되죠. 네, 원반 맞고 죽죠. 자,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졸지에 폐륜을 저질렀죠. 자, 아르고스로 돌아왔는데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가지고 도저히 아르고스에선 더 이상 왕 노릇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새로운 도시를 개척해서 나가죠. 자, 그렇게 해서 정착한 곳이 미케네란 곳이고 이 미케네의 시조가 그 유명한 페르세우스죠. 네. 자, 미케네 얘기를 쭉 했는데 페르세우스가 쭉 이제 자손들을 낳는데 페르세우스의 아들로 손자격으로 아트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아트레우스가 아들을 둘 낳아요. 칸이 없는데 그 아들을 큰아들이 아가멤논이라는 아들이었고요. 둘째 아들이 메넬라오스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둘은 미케네의 왕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예.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 그림으로. 자,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이 있었는데, 도시국가들이. 자, 미케네에서는 방금 누구랑 누구 얘기했어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얘기를 했죠? 메넬라우스. 자, 스파르타라고 하는 또 도시국가도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힘의 신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여겼어요. 어. 자, 그 스파르타는 굉장히 아무튼 독특한 도시국가이면서 이제 또 그런 국가였는데 이 스파르타의 왕은 틴다레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틴다레우스, 네. 이 틴다레우스의 부인은 레다라는 여인이었어요. 예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껄떡거렸을까요? 제우스가 껄떡거렸죠. 과거에 에우로페 납치할 때는 소로 변신했죠? 자, 다나에랑 사랑 나눌 때는 황금 비로 변신했죠? 자, 이번에는 백조로 변신하죠. 아, 그래도 뭐 약간 옛날 영화 보면은 추워가지고 왜 얘기 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백조가 된 제우스가 남편이 있는 레다랑 사랑을 나눠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근데 레다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신화에 의하면 알을 두 개 낳았다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알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가 클리타임, 네스트라, 언니예요. 그리고 헬레네. 둘 다 이뻤는데 그리스 최고의 미모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통틀어가지고 최고의 여신, 미녀로 알려져 있는 여자, 그 사람이 동생이었던 누구? 헬레네였어요. 영어로는 헬렌이라고 있죠? 자, 이 헬레네는 정말 미모가 뛰어났어요. 자, 예쁜 애들 어렸을 때도 이쁜데 자라면서 더 어떻게 돼요? 더 예뻐지죠.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에 있는 웬만한 남자들이 헬레네 하면은 다 진짜 헬렐레 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 여기 더 도시국가 하나를 더 얘기하면 여기 조그만 섬이 보이죠, 혹시? 이 섬이 이타카라는 섬이었어요. 이 이타카 섬의 왕은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디세우스는 지혜로운 사람,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 헬레네가 워낙 이뻐가지고 12살 때 이 아테네 왕이었던 테세우스에게 납치가 된 적도 있었을 정도로 이 굉장히 헬레네는 예뻤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헬레네 오빠 둘이 있어가지고 이 테세우스를 이제 네, 쫓아내고 다시 헬레네를 데리고 오는데 그만큼 아주 예뻤어요. 근데 헬레네가 이제 16살이 됐어요. 요 당시 때는 결혼을 좀 일찍 했기 때문에 16살이면 딱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자, 그 헬레네가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여러 여기 도시국가에 있는 그 왕자나 왕들이 헬레네한테 구혼, 그러니까 나 결혼하고 싶어 헬레네랑 자 이렇게 그런 구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헬레네한테 구혼이 여러 명이 들어오는데 워낙 경쟁자들이 많았어요. 자, 근데 여자는 하나인데 이렇게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보통은 국력이 강한 나라 임금이나 왕자들이 이 헬레네를 차지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겠죠? 네. 자, 이 여러 구혼자 중에 하나였던 꾀가 많은 지혜로운 오디세우스가 당시 스파르타 왕이었던 틴다레우스한테 제안을 해요. 자, 지금 이렇게 헬레네를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러다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헬레네가 자기 남편감을 고르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헬레네가 그 남편감을 고르면 지금 우리 구혼에 나섰던 헬레네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은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자, 헬레네의 선택을 존중해서 헬레네와 헬레네가 선택한 그 남편과의 결혼 관계를 우리가 지켜주자라고 오디세우스가 제안을 해요. 예. 근데 오디세우스는 계산이 이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조그만 이타카란 섬나라의 왕이에요. 국력이 미케네나 아테네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약하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자기는 경쟁에서 밀리게 뻔해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이런 제안을 하고 대신에 틴다레우스한테 가가지고 내가 나름 그럴듯한 제안을 했잖소? 그러니까 당신의 딸이 아니라 당신의 조카랑 내가 결혼 좀 할 수 있게끔 다리를 놔주시오. 자, 틴다레우스의 조카도 꽤 이뻤어요. 헬레네만큼은 아니지만 그 여자가 페넬로페라는 여자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디세우스는 꿩 대신에 닭을 선택하고 대신에 헬레네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꿩 대신 닭을 선택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넬로페와의 사이에서 텔레마코스라는 아이를 낳게 되죠. 자, 수많은 구혼자 중에서 헬레네의 선택, 미케네의 두 번째 왕자였던 얼굴이 잘생긴 메넬라우스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메넬라우스가 헬레네와 결혼을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남자는 잘생기고 봐야 돼요. 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메넬라우스가 잘생긴 친구들 많죠, 여기. 네. 메넬라우스가 헬레네랑 결혼을 해가지고, 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어, 문제는 다른 구혼자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이제 승질이 나는 거예요. 자, 특히 이 메넬라우스의 형이었던 아가멤논이 기분이 몹시 나빴는데, 자, 이 틴다레우스가 미케네가 진짜 화가 확 돌아가지고 자기 스파르타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아가멤논에게 차선책을 하나 줘요. 헬렌의 언니였던 누구도 좀 이쁘다 그랬어요? 이 클리타임 레스트라도 이쁘다 그랬죠. 그래서 클리타임 레스트라를 아가멤논에게 시집을 보내요. 다 쓰진 않아. 클이라고 쓸게, 클. 네. 자, 그래서 클리타임 레스트라 헬렌에는 자매죠.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는 형제죠. 형제끼리 자매랑 이제 결혼하는 자, 이런 관계가 생기죠. 이렇게 집안 대 집안 간의 관계를 맺는 걸 사돈을 맺는다고 하죠. 이렇게 형제 자매끼리
겹으로 사돈 맺는 걸 겹사돈이라고 불러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형제 클리타임네스트라와 헬레네는 겹사돈을 맺게 된다. 자, 당시 우리 바다의 신하면 포세이돈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말고도 여신으로 테티스란 여신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제우스랑 전쟁을 벌였던 티탄 거신들이 있었죠? 티탄 거신 중에 하나였던 테티스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이 또 얼굴이 예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아무튼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근데 테티스가 워낙 예뻤어요. 제우스가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래서 또 껄떡거리게 되는데, 자, 제우스가 테티스를 만나기 전에 신탁을 한번 받았는데, 자, 테티스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보다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제우스가 어떻게 최고 권력자가 됐죠? 시간의 신 아버지 크로노스를 제거하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된 거죠. 그리고 크로노스는 어떻게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아버지의 성기를 싹둑 잘라가지고 우라노스의 성기를 싹둑 잘라서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살해하고 최고 권력자가 되는 그런 전통이 있죠. 그래서 제우스는 굉장히 자기 자손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제거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첫 번째 부인 메티스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제우스가.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처럼 메티스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메티스를 먹어버렸죠. 변신 대결을 하잖아요. 지혜의 여신 메티스랑. 그래서 메티스가 파리로 변신하니까 누가 더 작은 거로 변신할 수 있나 내기를 했는데 제우스가 개구리로 변신했더니 메티스는 뭘로 변신했어요? 파리로 변신했잖아요. 그래서 파리로 변신한 메티스를 어떻게 했어요, 제우스가? 꿀꺽 삼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제우스가 후회를 하긴 하는데 이 메티스가 제우스 머릿속 안에서 계속 그 자기 그 아이를 이렇게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메티스 산통이 시작되니까 제우스도 머리가 막 아팠죠. 그래서 그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 머리를 깼더니 누가 나왔어요, 거기서? 야! 하고 아테나가 나왔죠. 이게 지혜의 여신 아테나였잖아요. 그쵸? 자, 근데 아무튼, 제우스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제거할지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신탁을 받고는 테티스에게 정이 뚝 떨어졌어. 자, 그리고는 자기가 못 가질 바에야, 자, 다른 누군가에게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자, 이 제우스가 이렇게 그 누구랑 결혼시킬까를 둘러보다가 신에게 뺏기기 싫고 언젠가는 죽어버리는 인간에게 테티스를 시집 보내기로 하죠. 자, 이 인간이 이 푸티아라는 조그만 도시국가의 왕 펠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자,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 펠레우스는 인간이라 그랬죠?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죠. 반드시 죽죠. 필멸하는 사람이죠. 네. 테티스는 여신이었죠. 죽어요, 안 죽어요?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먹었기 때문에 죽지 않죠. 불멸의 신. 자,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은 제우스가 죽어난 결혼식이기 때문에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이 다 모였어요. 이 결혼을 축하해 주려고. 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있었어요.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죠. 나를 초대 안 한다고? 자, 에리스가 황금 사과를 자, 그 여신들 모여 있는 곳에 하나 툭 던져 놓죠. 그 황금 사과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써 있었죠. 자, 이 사과를 놓고 결혼의 여신 헤라, 그 제우스의 머리를 깨고 나왔던 지혜의 여신 아테나, 자,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내 거야! 서로 싸웠죠. 네. 자, 그리고는 이게 결판이 안 나니까 제우스를 찾아갔어요. 자, 이거 누구 거예요? 자, 제우스 입장에서 난처했죠. 이거 누구 거라고 얘기해주면은
잘못하면 두 여신들에게 바가지를 긁힐 수가 있죠. 그쵸? 원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우스가 굉장히 역시 또 현명했죠. 자, 이 선택을 자기가 하지 않고 또 다른 인간에게 맡기죠. 네. 자, 그 인간은 이 트로이라는 또 조그만 도시국가가 있었죠. 이 트로이는 여기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던 조그만 도시국가인데 여기 지중해와 이쪽에 흑해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도시국가였어. 네. 이 트로이의 당시 왕은 프리아모스라는 왕이었어요. 누구? 프리아모스. 이 프리아모스는 헤카베라는 자기 부인과의 사이에서 여러 자식들을 낳았어요. 자, 프리아모스와 헤카베 사이에서 낳은 큰아들, 헥토르라는 아들이었죠. 너희 왜 머리 좋고 잘생기고 뛰어난 사람들, 엄친아라고 부르죠?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뛰어난 사람들, 네. 헥토르, 엄친아였어요. 공부 잘해, 잘생겨, 싸움 잘해, 왕으로서 자질도 갖췄어요. 완전히 그 프리아모스 왕의 사랑을 듬뿍 받는 왕세자였어요. 아버지 뒤를 이을 만한. 안드로마케라는 부인이 있었죠. 자, 그리고 프리아모스와 헤카베 사이에서는 큰딸, 카산드라. 이 집안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아들, 딸들이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카산드라가 워낙 예뻐가지고 태양신이면서 예언의 신은 궁술의 신, 누가 있죠? 아폴론. 이 아폴론 눈에 띈 거예요. 아폴론이 카산드라를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는 카산드라를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데 카산드라가 마음을 잘 안 줘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웃어주기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카산드라가 잘 웃지를 않는 거예요. 아폴론이 애가 탔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카산드라를 이제 좀 마음을 얻으려고 카산드라한테 선물을 하나 주기로 해요. 자, 그 선물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죠. 자, 그래서 카산드라가 일설에 의하면 처음에 그 예언하는 능력을 받고 나서 엄청 기뻐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폴론에게 마음을 좀 열려고 하는데, 자, 예언을 봤더니, 아폴론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신이든 사람이든 남자 마음이 한결같지 않잖아요. 처음에 막 다 빼준 것처럼 좋아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아빠가 엄마 사랑하죠? 네. 근데 결혼했을 때만큼 사랑하시겠죠? 네. 부부싸움 그런 걸 조장하는 게 아닌데. 자, 아무튼 남자 마음이라는 건 어느 순간 되면은 쉽게 마련이죠. 카산드라가 아폴론의 마음이 변하는 걸 예언으로 본 거예요. 자, 이래서부터 카산드라가 아폴론에게 선물을 받았는데도 아폴론에게 마음을 안 열어준 거예요. 자, 아폴론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을 한번 줬기 때문에 이걸 뺏을 수는 없고 대신에 예언을 카산드라가 얘기를 해도 아무도 이거를 믿지 않게 만드는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산드라는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미리 먼저 알 수 있어서 남들에게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막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이거를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자, 프리아모스와 헤카베가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둘째 아들이 하리스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집안 유전자가 좋다 그랬죠? 파리스, 꽃미남. 네. 형보다 더 잘생겼어요. 형도 엄친한데. 근데 형만한 능력이나 용기는 없어요. 잘하는 건 딱 하나. 화를 잘 써요. 그 하나 있죠, 잘하는 거. 그리고 얼굴이 베스트예요. 예. 예. 미스터 트로이. 그러니까 제일 잘생긴 파리스 꽃미남. 자, 프리아모스와 헤카베가 신탁을 받았어요. 파리스를 낳고 나서. 근데 이 파리스가 트로이를 불바다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탁을 받고 나서 이 파리스를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든 제거하거나 해야 되는데 차마 낳은 갓난아기를 엄마 아빠가 죽일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트로이에 있던 이대산이라는 산에
이 양치기에게 파리스를 맡겨요. 예, 사실은 이대산을 버렸다고 하죠. 근데 양치기가 파리스를 데려다가 길러요. 그래서 파리스는 왕자인데 자기가 왕자인지를 모르고 자라요. 그리고 프리아무스와 헤카베의 딸이 또 있었는데 어여쁜 폴릭세네. 예뻤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제우스가 이 이대산에서 양치기 노릇을 하고 있던 파리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누군지를 대답을 하라고 그 여신들 셋을 파리스에게 보내죠. 자, 파리스가 우연찮게 그 산에서 양을 치다가 이 여신들 셋을 만났어요. 자, 당시 헤라, 결혼의 여신 헤라가 찾아와가지고 파리스한테 얘기하죠. 만약에 그 사과를 나한테 준다면 내가 끝도 없는 부와 권력을 주겠다. 아테나가 제안하죠. 만약에 나한테 사과를 준다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어떤 전쟁에서든. 아프로디테가 나타나죠. 자, 만약에 나한테 사과를 준다면 이 그리스와 트로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한테 아내로 주겠다. 자, 파리스는 테토남이었어요. 20대 이제 한창 이제 청장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트로이란 나라는 또 유동세 잘 살았던 나라이기도 했고 아무튼 파리스는 주저없이 뭘 골랐어요? 가장 예쁜 여자를 주겠다는 아프로디테를 고르죠. 그리고 어? 그리고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건네주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프로디테가 이제 그 사과를 받았어요. 기뻤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와 트로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군지 찾아봤더니 누구였어요? 이 여자였죠. 근데 이 여자는 이미 메넬라우스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도 있는 상황이었어. 유부녀였단 말이에요. 애 딸린. 근데도 헬렌의 미모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네,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와 헬레네를 연결을 시키죠. 자, 파리스는 목동 노릇을 하다가 때마침 트로이에서 검투 대회가 열려요. 근데 그 검투 대회에 파리스가 참여를 했는데 이 검투 실력도 파리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아무튼 검투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프리아무스와 헤카베의 눈에 파리스가 들게 되는데 파리스가 자기가 과거에 그 이대산에 버렸던 자기 아들이라는 거를 두 왕과 왕비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파리스를 왕자로서 다시 트로이 궁으로 데려와서 살게 해요. 근데 예언을 잘하는 누가 있었어요? 카산드라가 파리스를 보자마자 저 아이는 반드시 죽이거나 없애버려야 된다. 트로이를 뭐로 만들 거기 때문에 불바다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카산드라의 말을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죠. 자, 결국은 파리스는 다시 트로이로 와가지고 왕자가 돼서 살게 되는데, 자, 이 그리스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트로이는 평소에 사신이라든지 이런 교류를 하고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트로이의 무역 사절단이 이 스파르타를 갈 일이 생겨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트로이 사절단이 그리스 세계의 스파르타를 가게 되는데, 요때 스파르타의 왕은 틴다레우스가 죽고 틴다레우스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틴다레우스 딸의 남편, 그 사위죠. 누구? 메넬라우스가 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메넬라우스는 파리스와 그 트로이의 사절단이 왔을 때 때마침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스파르타를 잠깐 비운 상황이었어요. 자, 이 스파르타에는 메넬라우스의 왕비 누구만 남아 있었어요? 헬레네만 남아 있었죠. 자, 트로이의 사절로 왔던 파리스가 헬레네를 보고 한눈에 반하죠. 그리고는 아내랑 애가 딸린 헬레네를 꼬셔가지고 납치를 하죠. 자, 배를 타고 자기네 나라 어디로 돌아와요? 트로이로 돌아오죠. 메넬라우스가 할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스파르타로 돌아왔어요. 마누라가 없어졌어요.
난리가 났죠. 자, 열이 잔뜩 났어요. 알고 보니까 파리스가 자기 아내를 납치해 간 거예요. 자, 화가 잔뜩 났는데 스파르타 힘만으로는 이 트로이를 치기는 트로이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다 부유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았어요. 자, 비교적 스파르타보다 좀 힘이 센 이 그리스 연합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케네를 찾아가요. 미케네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메넬라우스의 형? 아가멤논이 다스리고 있었죠? 아가멤논 찾아가죠. 메넬라우스가 딱 한 얘기. 과거에 헬레네가 자기 고를 때 우리 오디세우스랑 같이 약속하지 않았냐. 헬레네가 고른 남편, 헬레네가 고른 남편과의 그 결혼 관계를 헬레네의 구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지켜주기로 했죠. 신성한 결혼의 약속을.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아내 헬레네를 뺏겼고 내 힘만으로는 저 아내를 찾아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형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들 날 도와줘.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가멤논은 열받은 동생의 등을 토닥였죠. 아, 너 마음 알겠어.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오디세우스의 제안대로 저 헬레네를 되찾아오자. 자, 근데 아가멤논은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자기 동생 아내 뺏긴 거를 정말 같이 분노해가지고 찾아오고 싶었던 것보다도 트로이가 워낙 국력이나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탐나는 나라였기 때문에 요걸 빌미로 해가지고 트로이를 쳐들어갈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가멤논을 중심으로, 미케네를 중심으로 여러 그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자, 당시 이타카 섬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 신탁을 받아봤어요.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받아봤더니 이 전쟁에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20년이 있다가 집으로 굉장히 어렵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몇 년? 20년이 걸려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꽝 대신 닭으로 얻었던 페넬로프랑 너무 잘 살고 있었고 예쁜 또 아들도 얻어가지고 여기서 이타카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엄한 전쟁에 나가서 20년 동안 나갔다 오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꾀를 또 내가지고 전쟁에 안 나갈라 그래요. 어떻게 꾀를 냈을까요? 미친 척을 한단 말이에요. 자, 당시 이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가 오디세우스를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직접 와요. 이타카로. 근데 오디세우스는 왜 그 당시에 농사 지을 때 소 뒤에다가 쟁기 같은 거 달아가지고 이 밭을 갈게 하죠. 자, 근데 소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미친 척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흥얼흥얼거리면서. 그리고 이 밭에다가 소금을 뿌려요. 밭에 소금 뿌리면 농작물들이 다 어떻게 되죠? 죽죠. 자, 그래서 미친 척을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자, 저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메넬라우스가 오디세우스가 그 소 뒤에 쟁기 달아가지고 밭을 갈았다 그랬죠? 그 쟁기 아래다가 오디세우스의 아들이었던 텔레마코스를 그 쟁기 아래다 놔요. 자, 만약에 소가 그 쟁기를 끌고 여기 지나가면 아들이 죽죠. 자, 절체절명의 순간에 미친 척하고 노래 부르고 소금을 뿌리던 오디세우스가 그 행동을 딱 멈춘단 말이에요. 너 안 미쳤지? 자, 이렇게 해서 오디세우스가 여차저차해서 그리스 연합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자, 오디세우스가 보기에 이걸로 부족해요. 이 전쟁을 이기려면 그리스의 최강자가 있어야 돼요. 자, 아까 필멸의 인간, 푸티아의 왕 필레우스와 불멸의 여신 테티스가 결혼을 했다 그랬죠? 이 결혼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요. 아킬레우스라는 자식이었죠. 아킬레우스를 풀었으면 아코스와 라오스. 아코스는 슬프다는 뜻이고, 라오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슬픈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슬픈 사람일까요? 아킬레우스는 언젠가는 죽을 운명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인간의 피를 반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테티스가 이 아킬레우스가 죽지 않게끔 얘를 불사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갓난아기였던 아킬레우스를 어떻게 하죠? 네, 얘를 빨개 벗긴 다음에 그 저승과 이승 사이를 흐르는 강 스틱스강에다 얘를 담그죠. 스틱스강에다 몸을 담그면은 불사의 몸이 된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얘를 발목을 잡고 담근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발목을 잡지는, 아니, 저 발목까지 담그지는 못했죠. 자,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은 어디였어요? 발목이었죠. 예.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죠. 자, 그래서 발목 외에는 모든 게 불사인 참 애매한 불완전한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이 아킬레우스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킬레우스는 그 이 고혼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헬레네가 결혼할 때 헬레나에게 구원을 하러 온 사나이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전쟁에도 참여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이 걱정스러운 엄마 테티스가 자기 아들 아킬레우스의 운명을 점을 쳐봤는데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가면은 이름을 크게 드높이겠지만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명예로워지면서 죽는다는데 전쟁 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킬레우스를 전쟁에 안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고 아킬레우스 본인도 전쟁에 나가는 거를 처음에는 원치를 않았어요. 자, 근데 오디세우스가 보기에 강자였던 이 아킬레우스가 있어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오디세우스가 찾아가요. 자, 근데 아킬레우스는 푸티아 이미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 테티스가 꾀를 내가지고 아킬레우스를 저 스키로스라는 섬으로 숨겨놨어요. 자,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그 스킬로스라는 섬에 가가지고 그 왕 리코메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공주가 많았거든요. 그 공주를 틈바구니에 숨었어요. 자, 일리아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킬레우스는 얼굴이 아주 예뻤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은 완전 근육질인데 얼굴은 꽃미남. 자,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그 리코메데스 왕이 데리고 있는 여러 공주들 사이에 머리를 이제 기르고 여장을 해가지고 숨어 살아요. 어떻게든 전쟁에 안 불려나가려고. 자, 근데 오디세우스가 뭐가 많다 그랬죠? 꾀가 많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가 그 스키로스 섬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그 섬에 가요. 근데 아킬레우스가 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주들 중에서 이걸 못 찾아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박물 장수로 위장을 하죠. 박물 장수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파는 그런 장사꾼이라고 보면 돼요. 소매상. 네. 뭐 여자들 좋아할 만한 거울, 뭐 얼굴에 바르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그 리코메데스 왕의 공주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이걸 쭉 진열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자, 너희 여자들 뭐 저기 뭐 올리브영, 시코르, 저 그런 화장품 매장 가면 어때요? 금방 나와요? 막 사고 싶은 거 많죠? 아닌가? 자,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튼 그 거울이나 자기를 꾸밀 만한 장신구 이런 거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있었는데 오디세우스가 그 여러 박물 가운데 아주 날이 잘 서 있는 아주 그 뛰어난 명검 하나를 그 거울이랑 이런 화장품 옆에다가 놓은 거예요. 자, 아킬레우스는 천성이 남자고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칼을 보자마자 이 칼을 어떻게 쓸까요? 잡아가지고 번쩍 치켜든단 말이에요. 자, 오디세우스가 그 여장한 사나이가 아킬레우스라는 걸 대번에 알아챘죠. 자,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에게 가서 설득을 해요. 당신이 그리스 연합군에 참여를 해야지만 우리가 트로이를 이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강력한 설득에 아킬레우스가 넘어가게 되죠. 자, 이제 전쟁을 할 만한 멤버들이 갖춰졌어요. 전쟁을 이제 나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죠, 트로이로. 요거 마지막. 자,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 배가 이쪽으로 당시에 트로이로 항해를 해서 가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죠.
그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무슨 풍이 불어야 돼요? 서풍이 불어야 되죠? 자, 근데 바람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마침 갑자기 전쟁 직전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그리스 병사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자, 점을 쳐봤더니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자기에게 재물을 바치지 않고 자기 신전을 관리 안 해가지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재물로 선택된 게 그러니까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클리타임 네스트라 사이에서 낳은 큰딸 이피게네이아였어. 이 총사령관의 딸을 제물로 바쳐야지만 바람이 불고 전염병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람 그러게요. 자, 그래서 아가멤논이 망설였는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트로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딸이라도 바쳐야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 매정한 아버지가 자기 딸 이피게네이아를 재단에 올려요. 자, 엄마였던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다는데 남편한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도 아가멤논이 이피게네이아를 재단에 올린 다음에 얘를 태우려고 해요. 자, 불이 확 붙는 순간 이피게네이아가 연기가 돼가지고 사라져요. 아르테미스가 진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가멤논을 보고 딸이 불쌍하기도 하고 감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피게네이아를 연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리스와는 관계없는 곳으로 보내서 자기를 섬기는 신전의 사제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피게네이아는 사라지게 돼. 죽진 않아요. 자,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근데 이때부터 자기 남편 아가멤논에 대해서 굉장한 원한을 가지게 돼. 저 미친 새끼 어떻게 자기 딸을 저렇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 자, 근데 딱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끝나는 순간 선풍이 불기 시작하고 전염병이 멎어요.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로 쳐들어가게 돼요. 쉽게 트로이를 함락할 줄 알았어요. 근데 트로이는 명장이 있었죠. 엄친아 누구? 헥토르가 있었죠. 자,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무려 10년을 끌어요, 전쟁. 몇 년을 끈다고요? 10년을 끈다면. 성유택순지 힘들어요. 그죠? 일진일퇴 10년 공방전이 벌어진 겁니다. 트로이에서 명장 헥토르가 활약을 하면서 트로이가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트로이 지역을 일리온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일리온.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일리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리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서사시로 만들었어요. 그게 일리온 사람들의 이야기 일리아스. 트로이 전쟁 시작하고 나서 10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딱 그 10년째 되는 시점에서 일리아스가 시작이 돼요. 네. 자, 여기까지.